자, 한독수, 한동훈 체제 리더십 가능합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바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오략이죠. 세간에서 지금 많이 퍼지는 말씀이 미치광이 윤석열, 갈팡질팡 한동훈, 생존 본능 국민의힘. 지금 어제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서 국정을 어쨌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잠시 과도기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파가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근간이 검찰력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된 거예요. 내란죄부터 얘기가 됐는데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로 가져온다? 이건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위헌이고 위법한 계엄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그 직무 정지의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전국을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신윤계라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한동훈을 몰아내고 싶은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중부권 최초의 인터넷 종편 TV를 지향하는 뉴스엔터기 마련하는 집요한 토크쇼 라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도 숨가쁘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이륙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물론 지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전에는 전쟁까지 기획했다는 그런 또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집요한 토크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도 역시 제 왼쪽에 조상호 민주당 새로운 생각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재화 오늘 많이 힘드실 텐데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좀 시간 제재를 안 했는데 오늘은 30초, 예. 30초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0초가 지나면 좀 개입도 제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습니다. 네, 질서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아닙니다. 질서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상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어젯밤에 나라 걱정 세종 집회라는 또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0여 분이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이제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사였는데 거기 도착할 때쯤엔 한 500분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가 윤석열 탄핵 때까지 이 집회를 계속할 예정인데 아마 오늘 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세종시에서는 사실 집회가 그렇게 또 시국 집회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국민의힘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지역에서도 반응이 많이들 싸늘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고 또 저희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저 또한 굉장히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힘든 것보다 사실 국민들께서 12월 3일 당일날 놀라셨고 황망하셨을 그 마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쨌든 대통령으로 배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에서는 용산이라든가 군 관련 수사 등은 저희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서 오늘 주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과정보다는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국정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전 같으면 컨트롤 타워 그 조정 역할은 청와대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정말 없다고 해요. 그런데 또 모순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군 통수권자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럼 비상계엄 이후에는 누군가 이런 권한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독수, 한동훈 체제 이게 리더십 가능합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바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모략이죠. 예, 존재할 수도 없고 이미 붕괴된 것으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유일한 해법은 질서 있는 탄핵,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런 한동훈 대표께서는 한덕수 총리한테 예. 뭐 국정을 좀 뭐 이렇게 맡아서 본인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당이 맡아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헌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직무가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뭐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그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맞는 얘기고 네. 지금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뭐 당이 협의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좀 오해를 사기가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헌법에 예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럼 이게 위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는 원래 이제 부서권이라든가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뭐 임명 제청권이라든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헌법적 권리가 국무총리한테 있습니다. 있고 여당은 이제 정부와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해서 국정을 함께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정치적 결단으로 직무 집행을 하지 않겠다. 내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여러 가지 건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서권에 의한 여러 가지 모든 국정 제안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은 당연히 당과 네. 협의가 돼야겠죠. 그걸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정치적 결단인 것이지 그게 알겠습니다. 헌법적으로 무슨 권한을 위양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내가 국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당이니까 당이 긴밀하게 정부와 협조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지금 많이 퍼지는 말씀이 미치광이 윤석열, 갈팡질팡 한동훈, 생존 본능 국민의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한때는 탈당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한덕수랑 손을 잡고 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인데 또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친윤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종의 또 쿠데타, 그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 지금 그 모략을 지금 또 꾸미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이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진 분이고 네. 그분이 뭐 법적으로 책임이 있겠냐는 물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반 사퇴하는 게 유일한 네.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일단 그 국정 공동 운영은 이제 워낙 오해가 많으셔서 이건 좀 명확히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우원식 의장이 당시는 민주당 의원이었죠. 민주당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시스템, 그러니까 거국내각,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은 직무를 스스로 정지하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당시 민주당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 정말 전례 없는 헌법에 위반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참- 총리와 지금 예. 총리는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최순실 씨라는 정체불명의 국정농단 사태였던 거고요. 지금은 내란 및 외환을 범한 수개가 지금 국구통수권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국 수습 방안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이 돼도 대통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한덕수, 뭐 2인 체제 이런 얘기는 아마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냥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궁금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한덕수 총리한테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말이죠. 네. 자,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의 공범이 될 여지도 지금 충분히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국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건 당연히 그 수사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밝혀진 문제고 지금 어제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서 네. 국정을 어쨌든 안정화시키겠다.
라는 것은 그거는 잠시 과도기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걸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뜻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법적으로 네. 이 수사 대상이 되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다음엔 국회의장이 되는 건가요? 비상거국내각을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없는 상태다 하면은 바로 그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요. 대통령의 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고 네. 국무총리가 또 없다. 그러면 아마 기재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독수 총리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잖아요. 이 권위 상태도 아니고 만약에 그 퇴락이라든가 체포를 당했을 때 대통령이 한독수 총리 수사 대상이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고 헌법상 대통령이 네.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국무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겠죠. 네, 이제 다음 수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오늘 뭐 김용현 전 장관은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조지호, 이상민, 곽종근, 여인영 다 소환 통보됐다고 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속도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검찰, 경찰, 그렇죠, 국수본, 그 다음에 공수처. 자, 이게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뭐 조정회의를 한다고는 했는데, 자 수사기관별로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검찰이 제일 빨랐어요. 자, 이게 검찰이 제일 빨랐어요? 원래 이렇게 빠릅니까? 검찰이? 자, 검찰 수사가 맞는지에 앞서서 검찰 수사가 되게 빨랐어요. 일단 그 지금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앞다퉈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했고 공수처는 뭐 출국 금지를 했고 뭐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앞다퉈 신속하게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그 사이에 혼선이 있는 거는 문제죠. 그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수사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뭐 신속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듯이 앞으로 어떤 행위든 가능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규정을 보면 공수처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 상황에 개입할 경우에 그 수사 상황을 이제 본인들로 이첩을 해라, 네. 단일화해라라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활동을 일정 부분 하는 거를 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수처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검찰을 우리가 부르는 것 중에 하이에나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그동안 윤석열 일파가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근간이 검찰력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그 우리가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그 계엄 해산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명명백백하게 방해한 죄가 있어요. 근데 이 검찰과 경찰이 마치 죄 없는 자인 양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으로 지금 법도 아니죠. 령이죠. 지금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내란죄로 이제 인지된 내란죄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예. 가능해요. 가능은 하다고 저는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그 범죄들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떻게 판단이 될 거냐면 오늘 어젯밤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랑 내란죄를 같이 적시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장 발부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 수사권, 이 사건에 대한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건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수사상의 혼선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뭐 공수처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적절했는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걸 따지기보다는 내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의 비율이 발생할 정도가 된다면 빨리 수사기관 사이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일부 법조계에서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시작이 된 게 내란죄부터 얘기가 됐는데,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로 가져온다? 이건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경찰이 그럼 할 수 있느냐? 경찰은 지금까지 이런 사이즈의 수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영장 청구권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우리 조 소장께서 말씀하신 공수처, 결국 공수처를 최종 컨트롤 타워로 좀 봐야 될까요? 경찰 수사에서는? 이 수사.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조상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법에 보면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공수처한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전에 그걸 이첩을 요구했는데 그게 검찰이 그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는 보니까 언론 보도상으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내란죄 네. 특검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검법까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특별검사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마 이제 수사기관 사이에 업무 분장이 좀 조율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약간은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 수사기관이 마치 언론사들의 특종 경쟁하듯이 수사 경쟁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 소장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검이 지금 보니까 상설 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설 특검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상설 특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설 특검을 또 구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후에 여러 논의들 복잡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수사권 조정 많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그 탄핵을 질서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상설 특검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아니면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수사기관들을 조정을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국회 탄핵, 그리고 신속한 체포와 수사,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긴급 체포가 가능하냐, 체포가 가능하냐 이 얘기를 놓고 오늘도 지금 그 인터넷에서 많은 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또 물리력으로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법원의 긴급 체포는 어쨌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면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으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원래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외되는 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사에는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포 구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긴급 체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뭐 잠깐 나왔었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전국에 또 중심에 서 있으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사실 계속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건 또 사실이에요. 12월 3일 탄핵 시작부터 12월 4일. 뭐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투표에 좌파 소속 의원들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탄핵 반대 부결 쪽으로 갔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 또 속은 건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포스트 윤석열을 바라는 소통령이다. 또 이런 얘기 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친하다기보다도 저희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대표니까 그 이중이라든가 이제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말이
달라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아니고요. 일단 개엄 당일날 가장 먼저 이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계엄의 법적 성격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부분에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위헌이고 위법한 계엄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직무 정지의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탄핵이 있을 수도 있고 하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아주 뭐 과도기적으로 잠정적이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기 어떠한 직무집행도 스스로 재량을 0으로 해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력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맡기기로 한 그 담화 이후에는 탄핵이 옵션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있었던 탄핵 표결에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처음 계엄 당일부터 지금까지 이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죠. 계엄 해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가진 건 분명한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서 누가 봐도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준 뭐 건 즉각적인 사실이잖아요. 직무 정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즉각적인 직무 정지는 그건 만약에 그때 탄핵 방법론에서 다른 것들의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럼요. 그때 제가 그때 외신 인터뷰도 했었는데 굳이 직무 정지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갈팡질팡 한동훈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갈팡질팡 오매불망 한동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최상병 사건 특검 때부터 한동훈 대표는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안 했죠. 그리고 유일하게 계엄 직후에 여당에서 이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는 거를 명시는 했지만 아마 본인한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무정지 얘기를 했다가 윤석열을 한번 만나고 오니까 갑자기 뭐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한덕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한한 동맹인지 뭐 이상한 국리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행에 신의가 없는 데다가 이 정치라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데 이 사람은 죄를 심판하는 역할만 해봤자 한 번도 이해관계를 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무슨 전국 안정화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또 부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전국을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계라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한동훈을 몰아내고 싶은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맞습니다. 네. 일단 좀 사실관계가 대통령 만나고 와서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자기의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엎을 만한 얘기는 못 들었다였어요. 그 다음 날 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날 담화가 있었고 담화가 있은 다음에 그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담화 때 그것도 황당한 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맨 마지막에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3번인가 담화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본인의 거취를 여야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아마 정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 내란 수계는 우리 당에 자기 임기를 포함해서 뭘 맡기겠다. 근데 임기를 단축한다는 얘기도 없고 자기가 뭐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우리 당이란 말을 꺼내면서 자신의 안위를 좀 보장해달라는 일종의 딜을 한 거를 한동훈 대표가 받은 거죠. 그거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뭐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생각은 저도 뭐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그 본인 스스로 체포될 위기를 무릅쓰고 국회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끌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 내란죄 혐의 수사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 내란죄 혐의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걸 한동훈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내밀한 어떤 밀실 합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다라는 건 지나친 억측이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녹화할 때는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이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라이브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그때 사과를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은 내란 수괴고 집권 여당은 이 상황을 최대한 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모면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강건하기 때문에 지금 용산으로 쳐들어가서 직접 국민들이 끌어내지 않는 거지. 만약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취약한 상태였으면은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가서 잡아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정말 유재하 위원장님 존경하는 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지금은 윤석열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첫째고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풀어가면 된다. 제가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들이나 또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러날 건데 어쩔 건데 이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이 너무 없어요. 계속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는 하나는 뭐냐면 헌정 질서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 회복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책임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그 정치인 개인이 아니고 이 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당의 중지를 모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얘기하고 앞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계속 열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진 프로그램의 시점, 구체적인 어떤 퇴진 프로그램의 어떤 모습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국민한테. 그리고 그게 오히려 탄핵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안타깝게 그게 나오지 않고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의힘이 마치 이 전국 수습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계엄 선포 직후에 그 국민의힘의 한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대통령 탈당이 있어요. 요구대로 대통령이 탈당했으면 국민의힘은 그냥 제2당입니다.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국을 수습할 무슨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갈팡질팡 오매불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기 말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윤석열 퇴진 로드맵을 국민의힘이 짜고 앉았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정하는 거고 탄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은 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내란 공범의 의혹이 있지만 아마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총리를 국회에서 또 추대해서 뽑고 이런 절차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한덕수 역시 책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언제 우리 유재하 위원장 원외위원장이시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14일 표결이 지금 제일 관심사입니다. 탄핵. 자, 이번엔 자율 투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자율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 의원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원내다. 제가 원내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총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당시에 탄핵안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 의원들의 소신을 믿고 자율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지난번에 뭐 투표 방해,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회법 위반이고 또 헌법에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표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제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특검법 통과 이후에 강제력이 있었습니까? 강제력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당론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투표를 몇 분 하셨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는 거고 다만 당론이고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론에 따라서 의원들이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고 세 분인가요? 몇 분이 이제 그 당론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난번 토요일 투표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 투표는 지난번과는 조금 더 당내 어떤 목소리가 좀 다르게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표는 국민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어른들은 초등학생들한테 투표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유재하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유재하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꼭 김재원 최고는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공범으로 지금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긴박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에 의총장을 5번인가 바꿨나요? 그리고 당 대표의 지시를 계속 불응하면서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죠. 근데 지금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른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친윤계도 아니고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한 50여 명 정도가 한동훈 대표를 이제 몰아내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4명만 사퇴를 하면은 지도부 권한이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된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추경호를 그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오늘 지금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그 통치 이념에 공감을 하는 자들인지,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미래만 골몰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권성동 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추경호 대표는 사실은 내란의 또 공범일 수 있고 헌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국회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러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죠. 확실히 물러났는데 당시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표를 원내대표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의원총회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왜 이제 그렇게 재심을 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당이 수습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뭐 의원들이 서로 무슨 개파라든가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좀 각자 좀 중지를 모아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혹은 합의 추대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호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게 꼭 중앙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1분이 탄핵 반대 서명을 또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도 물론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얘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장들도 많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재화 위원장 제외하고는 지금 국민의힘의 세종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최민호 시장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 내지는 묵인하는 입장문을 이미 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인 이준배라는 자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지한다는 공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내란을 공개 지지하는 자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민호 시장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를 하고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내란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로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파트너였다라는 게 좀 믿어지기가 어려운데,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최성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꿈인 이제 꽃박람회가 야당의 반대로 이제 세종시 의회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 우리 민주당의 정당한 권한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거나 아니면은 죄가 있는 자들을 탄핵하는 것이 마치 본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랑 똑같은 심리 상태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이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계속 분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불을 부었던 게 입장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입장문에 이 장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거 한번 제가 보시죠. 제가 입장문에서 이 아니, 부분 지금 우리 유재 위원장님이 입장문들 읽기가 싫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전 중앙당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데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거 화면으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죠.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단원적, 대립적, 통치부적. 그러니까 이 주민들 정서하고 네네.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11명 단체장들과 탄핵에 서명을 하니까 이제 더 최민호 시장에 대한 그 주민 소환 움직임이 더더욱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지금 받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데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그리고 그것과 법적인 책임, 정책 책임과 국민의힘,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짊어져야 하는 정책 책임은 그걸 너무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것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아까 조성부 시장님께서는 그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냐, 그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하냐는 것은 법적 책임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의 어떤 분노를 사서 주민 투표로까지 주민 소환으로까지 이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이어가야겠죠.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주민 소환에 찬성하신다는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그 주민분들께서 그 입장을 보고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그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와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벌인 그 내란의 혐의, 의 문제를 지나치게 마치 단체장과 국민의힘과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책 책임은 다 같이 져야겠지만 그걸 법적인 책임으로 수준으로까지 확장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한테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날이 갈수록 느끼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은 열려있는 옵션 중에 하나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망연자실해하고 굉장히 힘이 빠져 계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이 대통령이 벌인 이 내란죄의 문제, 위헌이 위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힘들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뭐랄까 그 모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의 그런 어떤 특히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당신은 내란죄 공범이다. 이런 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가장 먼저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유재석 위원장 지금 뭐 심정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K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홍준표 시장님이 아주 카멜레온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해프닝이라고 그랬다가 또 말을 바꾸셔서 이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이지 그 자체가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탄핵을 용인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또 용병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려 본 적은 없지만 너무 상심하실 일은 아니다. 원래 정치라는 거는 진보와 보수 또는 좌우가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치광이 일부 도당들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 그룹이나 정치의 노선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불과 10년도 안 돼서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처벌을 하고 그런 짓을 다시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오히려 보수는 좀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 제가 왜 말씀드린 것 중에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뭐 감사원 이런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출마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사태를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런 원외에 계시지만 사실 원내에 계신 분들이 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뭐 TV라든가 유튜브에 나와서 국민들은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찍어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 여론에 불붙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충남 대전에서는 우리가 뭐 지금 충청권에 있으니까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습니다. 근데 충남에 있는 강승규 친윤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강승규, 서산태한 성일종,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의원 이 세 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비난 문자가 쏟아지고 뭐 조화가 날아가고 있다고요. 이 뭐 영향을 받겠죠. 앞으로 뭐 전국의 이분들 정치적 위상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 최민호 시장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말씀 매듭지면 제가 최민호 세종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될 때까지 본인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개인의 유불리나 뭐 처지가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무장 반란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 있다면 그 수사 결과 밝혀지면 법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죠.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마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너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이게 마치 흑과 백으로 나눠서 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란을 벌였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찬반 흑백 논리입니까? 유재석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진정하시고요. 내란, 자, 네. 아니 저는 강승규 장동혁을 물어봤는데 지금 갑자기 또 최민호로 돌아갔어요.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을 어떻게든 사퇴시키겠다고 지금 설득 작업 중이라는 거잖아요. 장동혁만 사퇴하면은 친윤파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바람직한 어떤 헌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알아서 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주민 소환이 가능하려면 청구권자, 즉 19세 이상 유권자의 10%인가요? 네, 100분의 10, 예, 100분의 10이 청구를 해서 3분의 2? 3분의 1이 투표를 3분의 해야, 1이 투표를 하고 과반이 과반수의- 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사실은 뭐 쉽지가 않은 건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또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 지난번 우리 유재호 위원장님 참여했던 총선 때 갑을 유권자가 아마 30만 명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저기 갑 지역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이 주민 소환 청구에 서명을 하면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 10만 명이죠. 10만 명이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인 과반이? 5만 명 이상이 직무를 정지하라라고 하면 이제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정치적인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 뭐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 여론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 특히 지금 세종시장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100여 년 전 친일파들이 이랬겠구나. 그들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란 말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 상황, 현 시국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유재호 위원장님 안 보셨다 그러는데 최민호 시장님 입장문을 봐주세요. 저는 처음에 저 글을 읽고 아주 전율이 일었는데, 1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경우에 절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총뿌리를 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뭐 방첩이든 무슨 707이고 뭐 이런 군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총을 한 방이라도 쐈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면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본회의장에 만약에 못 가서 모이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계엄 해제 요구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의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다 중지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경험을 한 세대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가 있고 모든 관공서 앞에는 장갑차가 진주를 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비상계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뭐 이제는 얼마나 또 중차대 문제가 될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목도를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여야 모두 동의를 하시니까,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유재호 선생님. 일단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가 돼야겠죠, 적정하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과도기적인 임시 방편식으로 과도기적인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제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더 체제를 국정을 안정화시키려면, 그러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탄핵 표결을 전후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 조기 퇴진이 있다면 그 조기 퇴진을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의힘과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퇴진 프로그램을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겁니다. 네. 예, 제가 좀 전에 물론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을 향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약간 언성을 높여서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표결에 참여했던 김예지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이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시려고 했었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돌아와서 투표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님인가요? 그분은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은 지금 세종시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유일하게 지금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우리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있을 수 없는 범죄고 지금 윤석열과 그 수계 일당들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지금 동시에 범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소리를 지금 늘어놓을 때가 아니고 즉각적인 그리고 질서 있는 탄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만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발전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 집요한 토크쇼 라이브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